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주제들이 자꾸 끼어 들어와서 좀 이야기가 옆으로 자꾸 새고 있죠. 새는 바람에 조금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문재인의 이재명, 문병, 회방 놓은 XX들입니다. 제가 이 썸네일 주제에는 이렇게 XX 이런 거는 좀 안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이상한 표현들 아주 선호하고 잘 써먹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뭐 굳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이런 건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 쓰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최근 제 이 방송에 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끼리 이 싸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파고 들어와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싸움을 부추기고 그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슈퍼챗을 챙기고 구독자를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시비를 일으키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괜히 싸움을 부추겨가지고 싸움 부추기는 재미로 싸움 부추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끌어모아서 슈퍼챗 끌어모으고 후원금 끌어모으고 구독자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입원 중인 녹색병원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판 붙자, 여기서 한판 싸우자, 한판 뜨자 라는 태도로 그곳에 오지 않았나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끼리 싸움질하는, 왜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놓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도 그럴수록 악을 쓰고 덤벼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짝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솔직히 쌍욕을 들어서 싸죠. 아니, 그 사람들한테 적합한 표현은 쌍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처음엔 쌍욕을 썼다가 요새 하도 이렇게 쌍욕 쓰면은 유튜브에서 노딱을 붙여가지고 XX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오늘 녹색병원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시민들이 집결하기 시작을 했죠. 곳곳에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있었고요. 또 기존 미디어들도 여기저기에서 취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극우 회방꾼들까지 모여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회방꾼들은 이 녹색병원 주변에 모여가지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멀쩡하게 자기 일하고 있고 자기 방송하는 사람을 찝쩍거려가지고 싸움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녹색병원 앞이 난장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이 병원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유발하겠다, 뭐 그런 의도들이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부러 괜히 지나가는 사람 찝쩍거리고 쌍욕하고, 아니 지나가는데 야 이 개 XX야 라고 하는데 저 시기는 뭐 욱하더라고요. 그냥
생각 같아서는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꾹 참고 지나오는데 참 수명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을 좀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의식은 회복이 됐습니다. 대화도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고요. 상당히 상태는 호전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 있고 어제 병원에 실려갈 때와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위험한 고비 넘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태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지금도요. 이 치료를 중단하면, 그러니까 수액 치료를 중단하면 언제든 다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링거 빼보면요, 몇 시간 안에 다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태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치료가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죠. 급한 불만 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왜? 현재도 단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수액 치료라는 게 영양제나 포도당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지 이 몸이 회복이 될 건데 진짜 식염수 정도의 단순한 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 회복이 더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포도당 주사 놓아 보세요. 또 시비 걸걸요. 뭐 포도당 맞으면서 무슨 단식이냐 이러고 나올걸요. 영양주사 맞으면서 무슨 단식이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어떻게 했다? 예. 정말 최소한의 식염수 치료 외에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걸 막는 그런 주사들이 좀 투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탈수 증상이 나가지고 장기가 망가지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위급한 상황은 피하고 있지만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세포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세포를 꺼내서 세포를 파괴해서 그 파괴된 세포의 영양분으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식을 처음 시작하면은 몸에 있는 피하 지방을 꺼내 가지고 영양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으로 쓰고요. 그 피하 지방을 다 꺼내 쓰고 나면은 세포 우리 보통 피부 세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단 영양분을 빼쓰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근육에서 영양분을 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골격에서 영양분을 뺐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장기에서 영양분을 뺐습니다. 지금 단식이 20일째, 이제 12시 넘어가니까 단식이 이제 21일째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에서 영양을 뺐쓰게 돼요. 그러면 장기 손상도 오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요, 이 뇌에 있는 그 영양분까지 뺐쓰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은 수액으로라도 이 주사로라도 뭐 포도당이든 뭐 영양제든 이런 것들 투여해 줘야 되는데 이런 투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용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문병을 왔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방문하셔가지고요. 한 30분 조금 더 넘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기운 차려서 계속 오래 길게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운을 차리자. 새로운 모습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단식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문 대통령께서는 단식을 이제 중단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잘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했지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는 말씀 안 하신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뭐 전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라면 단식 중단 못 합니다. 예. 지금까지 21일 동안 단식을 해왔는데 21일 동안 단식한 게 아까워서라도 단식을 풀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나락에 떨어지는, 세상이 망가지는 듯한 이런 상황을, 이런 막막함을 이재명 대표 혼자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천하태평 아닙니까? 이 와중에 북콘서트 열고 있고, 이 와중에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지역구 행사 참여하고 있고, 지역구 행사 물론 참여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이러고 있으면 병원에 와가지고 같이 뭐 농성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건지, 야, 이제 시비 걸고 이제 도끼눈뜰 당대표 병원 가 있으니까 야, 이제 마음 놓고 지역구 내려가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보면서 끝없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나 혼자, 당대표 혼자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 단식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단 못하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같이 싸워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목 놓아 할 수밖에 없죠. 이 목 놓아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려면 단식밖에 더 있을까요? 애기들이라서 두들겨 팰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군대라서 빠따를 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을 희생해서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기껏 100명 정도만 겨우 따라오는 척 합니다. 나머지 한 70명 정도는요, 소 닭 보듯 하고 있어요. 정말 소 닭 보듯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답답하죠?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걸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기껏해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기껏해야 가결을 해야 되나? 부결해야 되나?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결, 부결, 예,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싸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싸울 때 민주당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가결이 유리할까 부결이 유리할까, 요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지 가결이 맞다 부결이 맞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교묘하게 싸움을 피한 다음에 내가 공천이나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결이 좋을까 가결이 좋을까, 이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지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라고 하면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가 라고 판단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 속에 미치고 발작 뛰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를 보면서 제일 열받을 때 뭐예요? 한동훈이 깐족깐족 하는데 그 제대로 한번 그냥 이 모가지를 꺾어주는 그런 국회의원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왜 이렇게 그 한동훈 확 그냥 기세를 꺾을 그런 그 당차고 그렇게 좀 똑똑한 국회의원 없나? 왜 없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동훈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저렇게 맨날 씹히고 물리고 그러고 다니나? 그런 생각 들으시지 않으세요? 예. 저는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보다 모자라서 그렇게 맨날 말빨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럼 왜? 예.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투쟁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 말하는 거 보셨죠? 그게 말이에요. 빵구예요.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뭡니까? 오로지 내가 싸워 이기겠다. 내가 저 새끼랑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안민석 의원 하나 보시죠.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보고 이렇게 막말해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지지자한테 욕설 써보내신 분이 그런 말,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 하실 상황은 아니죠. 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그러겠다. 휴대폰 뺏기기 싫어서 대구를 구르는 놈보다 낫다. 라고 그러겠어요. 휴대폰 안 뺏기려고 떼구르르 구르는 놈보다 나은 것 같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아니 그럼 또 방향 바꿔서 왜 내가 가르치는 왜 지지자한테 지역 구민한테 욕하는 놈 나한테 그 한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냐? 원래 장관은 그런 거 들으라고 있는 자리고 국회의원은 장관 질타하라고 있는 자리야. 원래 그러라고 만든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나 똑같이 깐족되는 거야. 왜? 기분 나쁘니? 왜 떨구유? 예, 우리 때 그랬잖아요. 우리 젊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유행했던 게 왜 떨구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좀 하라고. 왜 못합니까? 예,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저항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예,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결, 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우겠다는 의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래, 싸우려면은 부결이 좋을까, 가결이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지지자들도 믿고 따라갈 거 아니야. 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물론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가결하지는 않겠죠. 제가 혹시 조금 여러분들 오해가 생길까 봐서 제가 이제 다시 조금 사족을 붙입니다만 싸우겠다는 의지가 저는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려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요소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끼리는 좀 단결하고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기가 투합해야지. 야, 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으쌰 해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으쌰 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세를 모은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기세를 무너뜨리고 이 서로 같이 힘을 합치려고 하는 의지를 분산시키고 뜻을 한번 모으려고 하는데 그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맥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확 갔는데 맥 빠지게 하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더 우리를 열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 그 녹색병원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싸워 나가려고 대통령님 앞에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여자 아줌마 한 2명이서 어찌나
계속해서 문재인 출당해라, 뭐 탈당시켜라. 어이씨, 진짜 주변에서 그만하라.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것들이냐라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주변하고 싸우더라고요. 싸우기도 하고 정말 멱살잡이까지 갈 뻔했어요. 아니 솔직히 나라도 내가 확 가서 그냥 한 대 걷어 차버릴까 싶더라고. 진짜 한 대 패고 싶더라. 아니 한 대가 아니라 정말 금신 두들겨 패고 싶더라고요. 어디 사람들 안 보이는 데로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패버리고 싶더라고. 우리 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끌고 가서 두들겨 팬다고. 진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치솟고 올라오는 걸 제가 겨우 참았습니다. 악을 쓰는 거야. 악을 그것도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민구님께서 저쪽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보낸 거예요. 걔들은요, 마치 우리 쪽에 이재명 지지자인 척 가장을 해서 우리끼리 싸움 나는 걸 바라는 놈들이죠. 실제로 요즘에 제 이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앞으로도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분들 가차없이 내쫓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금 아유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진정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려고 했고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안고 가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부터는요 저는 그런 사람들 상종을 하기 싫거든요. 만약에 제가 제 방송에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요 그냥 내보내버리려고 합니다. 가차없이 내보내주세요. 예, 우리 스패너님들께서 뭐 지금도 수고해주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람 그냥 가차없이 내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분란 일으키는 걸로 돈벌이 수단을 삼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누가 보냈는지 솔직히 저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장 오늘 그 아줌마들 둘이서 쌩 난리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나는 상황까지 맞이해야 합니까? 예? 지금 이런 짓 하는 사람은요, 몇 년 전에 찢찢거리면서 이재명 내쫓으라고 했던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죠. 제가 볼 때는 그때 찢찢거렸던 놈들이 여기 와서 또 이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오늘 녹색병원 앞에서 거의 뭐 고함 지르듯이 했던, 악 쓰듯이 했던 그 아줌마들,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찢찢거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갑자기 상황 바뀌니까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설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재명 지지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요즘에 보니까 유튜버들 중에서도 갑자기 언제 지가 이재명 지지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환골 탈퇴라도 한 것처럼 이상한 입장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해병인지 방위병인지 하는 그 인간들도 그렇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뭐 내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겠더라. 그래서 나 이재명 안 찍었어. 투표 안 했어. 라고 하던 애였잖아요. 지가 김부선하고 무슨 친척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랬던 자가 지금 이재명 지켜야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개지랄 떨고 있잖아요. 걔 왜 그러겠어요?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
이낙연 지지한다고 설쳤던 사람들 갑자기 어느 날 입장 바꿔가지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바꾸는 그런 자들 되게 많아요. 지금 많아요. 저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막 싸우기 귀찮아서 제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일이 많이 있다면 계속 벌어진다면 하나하나 짚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라고 저는 좀 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할 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문재인 출당 이딴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정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런 애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똥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간첩이고 밀정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대선에서 패한 게 왜 문재인 때문입니까? 문재인 전직 대통령은요, 가장 좋은 게 뭐야? 국정을 잘 이끌어가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하다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역풍 나가지고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싶어가지고 그래 개혁은 잠시 미루도록 어떻게든 간에 국정, 경제, 외교 이거 잘 살려보자. 코로나 박멸 요렇게 집중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역풍 누가 많이 떠들었죠? 이낙연이 떠든 거예요. 계속 옆에서 대통령님 지금 여기 하시면은 검찰개혁 하시면 역풍 불어서 안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한테 나중에 역풍 때문에 선거 졌다라고 얘기 들으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이재명이 그냥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깃장 놓고 이간질 시킨 게 그게 이낙연 쪽 사람들이에요. 역풍 하면서 자,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 최대 원인은요, 이낙연입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졌다. 이낙연, 신천지, 똥파리. 이 세 가지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우리 0.7% 20만 표 차로 졌잖아요. 이낙연계 사람들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자리 요소만 차지하고 앉았지 제대로 활동을 안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박광원이죠. 홍보위원장인가 뭔가를 맡아놓고서 제대로 캠프에 출근도 안 했어. 저기 파주인가요? 일산인가요? 윤우덕 의원. 그 사람 장관까지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플랜카드 제대로 한 장 안 붙였다 하더라고. 에? 그런 사람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플랜카드 한 장 더 붙이고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사람 한 명 더 끌어올려고 했으면 우리 이기고도 남았어요. 그 다 누구야? 이낙연 쪽 사람들이잖아. 뿐만 아니죠. 심지어 이낙연 쪽 지지하는 사람들 윤석열 지지하겠다고 확 넘어가기도 했잖아. 이민군과 강민군과 그 이상한 새끼를 비롯해서 백광현인가 하는 놈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놈들만 아니었어도 우리 이겼어요. 이기고도 남았어요. 신천지는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놔뒀다 쳐. 하지만 똥파리하고요, 이낙연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기고도 남았어. 정말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 쪽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째왔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했고 남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선 그때 패했을 때 누구한테 책임 떠넘겼다? 조국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재보선에서 패했다. 이런 개소리를 아씨 진짜. 그때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이었죠. 박영선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지지자들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당 대표가 와가지고 좀
좀 서포트해주는 연설, 지지 연설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낙연이 그때 당대표였잖아요. 왔어. 이낙연이 오니까 모여있던 사람이 더 없어져. 박영선이 끌어온 사람들도 이낙연 보더니 가버리는 거야. 그 선거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조국한테 책임을 밀어? 책임은 이낙연 지가 져야지. 예? 그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쌩 하고 간 줄 아세요? 예? 이낙연이가 박근혜 사면 이딴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야. 예? 지 잘못은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남 탓하잖아. 왜 조국한테 뒤집어 씌워? 조국 때문에 2020년 총선 이겼는데. 개새끼죠. 이게 낙엽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볼까요? 2014년 지방선거 패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겼다? 문재인한테 떠넘겼어. 대선 후보 2012년 대선 패배의 여파가 2014년 지방선거까지 미쳤다. 이러면서 문재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당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당시 문재인 대표 그때 대표도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대표가 됐는데. 이딴 식이에요. 이낙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뒤로 물러가면은요.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노무현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노무현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졌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운 새끼들이야. 아유 진짜 진짜 아우 자, 이런 자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될 이낙연이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단결해야 돼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 팀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그 두 분을 갈라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분을 한 자리에 끌어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둘을 이간질 시키려고 합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핏대 올리고 났더니 조금 목이 좀 걸걸하네요. 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